안녕하십니까. 퓨처 오브 닷넷입니다. 프리즘으로 시작하는 UWP 앱 개발 파트 12. UWP에서 스크립트 직접 호출과 팝업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웹에서 UWP의 메소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UWP에서 스크립트를 직접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외에 팝업 처리, 여기서의 팝업은 윈도우즈.alert 그 다음 윈도우즈.conform 같은 그런 자바스크립트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WP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호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invoke script async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정 인수를 사용하여 현재 로드된 HTML 페이지에 특정 스크립트 함수를 직접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뷰 점 눌러보면 invoke script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이 메소드는 윈도우즈 8.1 이후에 변경됐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 사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invoke script async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I async operation 그리고 invoke script async를 쓰고요. 여기에 스크립트 이름을 쓰고 여기에 실행할 내용을 집어넣어서 던지면 됩니다.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알렛하고 윈도우즈 컨펌 사용 불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바스크립트로 윈도우즈 알렛과 윈도우즈 컨펌을 호출을 했다고 해서 UWP에서 그 팝업을 출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팝업은 UWP의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사용하기 전에 패키지 앱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을 열으시면 컨텐츠 URL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노티파이를 허용할 URI 주소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대표 주소가 있으면 별표 같은 걸 이용해서 아스테리스크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주소에 한해서만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윈도우즈 익스터널 노티파이라는 펑션을 호출을 해주면 스크립트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 박스를 출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처음에 이제 클로노와 체크아웃 코드에서 프리즘 샘플 2019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로컬 패스 입력하시고 클론을 눌러서 최신 소스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최신 소스는 파트 11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솔루션에서 속성에 들어가셔서 멀티플 스타터 프로젝트의 웹 프로젝트는 디버깅 안함, 그 다음에 디버깅 함 시작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UWP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킬 위치는 바로 어디냐 하면은 서비스의 웹뷰 서비스, 이 웹뷰 서비스 내부에서 서비스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웹뷰 서비스는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뷰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요 밑에서 인스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 모델 얘는 이제 좀 약간 독립적인 애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곳으로 어떤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먼저
얘가 쓸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연결한 후에 이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이벤트 수신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이벤트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벤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내비게이트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이벤트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런스크립트 이벤트고요. 이 이벤트에도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런스크립트 이벤트 아규먼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안에는 iList에 scripts라는 그런 프로퍼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펍서 이벤트 상속 받아야 되겠죠. 펍서 이벤트 상속 받고 그다음에 모델 연결하고요. 그래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런 스크립트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그 내용을 수신해서 처리를 할 부분이 바로 어디냐? 웹뷰 서비스라는 거죠. 자, 모델 연결하고요. 얘는 수신 처리를 할 메소드니까요.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어그리게이터의 서브스크랩인 경우에 이 이제 received run script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메소드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구독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구독 해지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위에서처럼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할 수 있지만 빼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도 마찬가지로 unsubscribe이라는 게 있습니다. unsubscribe을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럼 receive run script 이벤트에는 어떤 코드가 들어가느냐? 되게 간단한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얘는 await니까 async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웹뷰에 invoke script async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는데, 네, 이게 이름이고요. 실행을 시킬 때 이발이라는 곳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이 스크립트를 이곳을 통해서 실행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결과를 받아와서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빠져나가고요. 결과가 있으면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 메소드에서 그 이벤트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저 이벤트를 어딘가에서 발생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디서 발생을 시켜주느냐? 우리는 지금 웹페이지가 출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웹뷰 페이지에 버튼을 2개 추가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인데 이 버튼 옆에다가 2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setText라는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거고요. 또 하나는 getText라는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커맨드는 binding, 그래서 run script 커맨드. 그래서 이 run script 커맨드는 어디 있어야 돼요? 뷰 모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할 때 커맨드 파라미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파라미터는 자바스크립트의 setText,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집어넣어라. 그다음 마찬가지로 getText는 run 스크립트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getText라는 것을 호출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un 스크립트 커맨드라는 거를 뷰 모델에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커맨드는 public i 커맨드 run 스크립트 커맨드고요. 이 run 스크립트 커맨드를 생성자의 커맨드 만들어주는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run 스크립트 커맨드는 delegate 커맨드고 이 스트링, 이 뒤에 있는 이 스트링이 뭐냐면은 이 커맨드가 실행이 됐을 때 커맨드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값을 문자열로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받아서 on run 스크립트 커맨드를 호출해라. 이 메소드로 호출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주면 이 on run script command에는 스트링으로 오브젝트라는 게 하나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브젝트는 사실 그냥 이름을 써준 거고 원래는 여기에 스크립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서도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려고 하면 웹 뷰 모델에서 사용을 하는 이벤트 어그리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얘는 맨 처음에 밑줄 그어지는 데는 무조건 가서 컨트롤 점 눌러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벤트 어그리게이터에 get 이벤트,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갖고 올 거냐, run 스크립트 이벤트를 갖고 와서 퍼블리싱을 해준다. 그래서 퍼블리싱 할 때 어떤 모델을 쓸 거냐, run 스크립트 이벤트 아규멘트를 쓸 거고, 그곳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스크립트에는 스트링 배열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 이벤트가 run script command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run script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벤트 파라미터는 이런 거고 어떤 이벤트 스크립트를 가지고 가요?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웹 뷰의 서비스에는 receive run script 이벤트에서 그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웹 페이지에 저 getText와 setText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setText와 getText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두 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setText는 입력받은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주는 내용이고 getText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다 보니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에러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웹뷰 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웹뷰 서비스를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코드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해서 집어넣는 게 좋은 코드가 아니라서 이거를 변경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던 이유는 생성자에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는데 원래 프리즘에서 인스턴스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 유니티 컨테이너의 리졸버를 이용을 해서 웹뷰 서비스를 인스턴스를 시켜서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즘 유니티 어플리케이션의 커런트의 컨테이너에서 리졸브를 받는데 어떤 걸 받을 거냐, iWebView 서비스라는 녀석을 리졸브를 받을 거고 뭐 이름 아무것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터로 웹뷰 인스턴스라는 이름의 파라메터에는 웹뷰라는 컨트롤을 집어넣어서 인스턴스를 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웹뷰 서비스에서 생성자에서는 웹뷰 서비스의 생성자는 얘가 있고요. 웹뷰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어그리게이터가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던져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를 인스턴스를 시키고 타입을 iWebView 서비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뷰 모델의 웹뷰 서비스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티 컨테이너에서 인스턴스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다시 빌드를 한번 해보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웹뷰로 가서 네, 아까 여기였죠, 버튼. 그렇죠? 버튼에서 set text 버튼을 눌렀더니 run set text script success라고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get text를 눌러서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메시지 박스를 호출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UWP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알럿과 윈도우즈 컨펌 얘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웹페이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죠. 일단 버튼을 두 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에 알럿박스, 컨펌박스라는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추가를 해놨고요. 알럿박스와 컨펌박스 두 개의 내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알럿박스는 메시지를 받아서 윈도우즈 익스터널 노티파이라는 것으로 호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컨펌박스는 똑같은 내용인데 노티파이 시에 알럿 컨펌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펌박스 리절트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컨펌박스는 익스터널 노티파이는 결과값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UWP에서 직접 이쪽을 호출해서 결과값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놓고 얘를 호출을 하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저희 아까 웹 브라우저와 웹 뷰 컨트롤과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바로 웹 뷰 서비스죠. 웹 뷰 서비스에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신 후에는 반드시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해주는 코드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하는 코드까지 완료를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벤트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의 value에 들어가는 값이 여기서 notify 시에 호출했던 이 값이 그 value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value에 있는 값을 컬론으로 파싱을 스플릿을 해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그게 랭스가 두 개보다 적으면 그냥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메시지 다이얼로그에 마지막 녀석을 이용을 해서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컨펌이라고 하면 커맨드에 두 개를 추가합니다. 버튼을 두 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yes라는 버튼과 no라는 버튼 두 개를 추가를 해주고 기본 버튼은 no,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은 1번 둘 다 no죠. 둘 다 no를 선택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메시지 다이얼로그에 show async 해서 결과값을 받아서 그 결과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show async를 한 후에 결과에서 첫 번째 놈이 컨펌이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라. 그리고 result의 레이블이 yes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 함수 컨펌박스 result에 yes라는 것을 넣을 수 있도록 메소드를 여기 바로 밑에 있죠. 이 메소드를 바로 호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es가 아니라 그럼 no라고 하면 no도 no라는 문자를 넣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alert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컨펌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그 내용처럼 이 노티파이를 허용해주는 그 페이지의 주소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디다 해요? 바로 여기 있죠. UWP 앱의 패키지 and manifest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컨텐츠 URI라는 곳이 있고요. 그 탭에 add new URI를 넣으신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죠. 그래서 이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 주시고 알럿 창이 뜨고요. 그 다음 confirm 정말이냐? yes yes라는 글씨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